발행자가 아무나 된다면 정말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간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이 발행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고요.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에는 허가받은 발행자, 이런 말을 쓰거든요. 허가받은 발행자에게만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렇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문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한 미국의 지니어스법이라고 하죠. 지니어스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이제 궁리 중이죠. 그래서 지금 지니어스 액트를 참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3분이 대표 발의한 분들이 3개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이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오늘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부터 정리해 주시죠. 지니어스법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지금 현재 지금 암호자산의 시가총액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1위가 비트코인, 2위가 이더, 3위가 USDT, 4위가 리플인가 그래요, 지금. 다시 말하면 USDT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암호자산의 시가총액 중에서 3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달러하고 직접적으로 패깅이 돼 있어서 달러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화폐의 진정한 이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발행이 돼 있는 상태인데 미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상당히 어떤 사회적 혼란이 오게 돼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지니어스법을 통해서 그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다들 쓰고 있었잖아요. 왜 굳이 법까지 만들었을까요? 맞습니다. 테더가 만든 USDT, 서클이 만든 USDC 이렇게 다 지금 만들어 쓰고 있었죠. 쓰고 있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작년 7월에 우리가 제정해서 발효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유예기한을 뒀지만 그래서 이걸 왜 법까지 만들었냐 하면 중요한 거는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를 들고 오면 하나의 코인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하나의 코인을 들고 오면 또 1달러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어떤 주체가 이 준비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말은 사고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금을 설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 스테이블 코인이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니어스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지급용 스테이블 코인이라는데 어떤 표현인가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분들이 업빗이나 빗썸에서 스테이블 코인 USDT나 USDC를 사게 되면 여러분은 그걸 사놓고 야 이거 지금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올라가면은 제가 이익을 남기는 거고 제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면은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의 투자 자산처럼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말하는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투자 목적의 어떤 자산이라기보다는 결제용의 어떤 코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급용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지니어스법에서는 정의를 할 때 용어를 스테이블 코인 그러지 않고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쓴 거죠. 그럼 암호 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이 스테이블이라는 뜻이 뭡니까? 안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정되지 않은 것은 뭐라고 그래요? unstable. 그죠? 불안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1달러와 같이 쓰기 위해서는 1달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달러가 1,430원이다.
1달러가 1,450원이다 이러면 우리가 거기에 그 정도의 어떤 변화의 폭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하루 만에 30% 오르고 뭐 하루 만에 뭐 20%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코인이 있다면 그건 어떤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어떤 성격을 유지하기 힘들죠. 그래서 결국은 이 스테이블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안정되었다는 그러한 어떤 성격을 가지지 못한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가 없고요. 처음부터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잘 아시는 USDT나 USDC 같은 이런 것들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발행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건가요? 발행자가 아무나 된다면 정말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간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데서 발행하는 우리나라의 통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5만 원짜리 통화, 만 원짜리 통화, 그죠? 5천 원짜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폐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실은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개런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폐를 믿을 수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도 아무나 발행하게 해서 나중에 뭐 한 코인을 들고 왔을 때 1달러를 안 돌려주게 되면 실은 그 개인 재산이라고 하는 게 보호를 못 받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발행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고요.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에는 허가받은 발행자 이런 말을 쓰거든요. 허가받은 발행자에게만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렇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발행 자격은 은행만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은행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를 보게 되면 그 그러니까 은행의 자회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허가를 낸 이슈어, 발행자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은행만 가능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은행이다 아니다에 대한 그런 어떤 그에 대한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준비금을 잘 설정하고 있느냐 아까 리저브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담보라고 하는 말도 쓰긴 쓰는데요. 정확히는 준비금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고 AML 자금 세탁 방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그런 이슈어 그 발행자가 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은행이 51%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뜻일까요? 최근에 이제 이거에 대한 논쟁이 되게 많아요. 은행이 51%, 여기서 말하는 은행은 한국은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 우리 은행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51%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들고 있다. 51%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는 뭐 51%가 아니어도 됩니다. 50% 플러스 1주만 있더라도 그 한 주주는 50% 플러스 1주, 다른 주주는 50% 마이너스 1주, 두 주 차이죠. 이 두 주 차이가 나더라도 실제로는 만약에 이 두 주주 간에 주장이 만약에 부딪힐 때는 그 두 주의 차이가 엄청 큰 어떤 그 개연권에 그 영향을 주게 돼 있는데 은행이 51% 지분을 가진다는 얘기는 은행이 주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은행이 주도하겠다. 그러면 은행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논의가 지금 밖에 나와서 그 현재 돌아다니고 있죠. 하지만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지니어스 액트를 보게 되면 은행이 51% 지분, 은행이 주도한다 이런 말은 전혀 없고요. 뭐 지니어스 액트가 그게 없다고 해서 우리도 안 해야 되냐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부에서 발행한 그 중앙 정부의 통화가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성격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 어찌 보면 발행하는 것 자체가 이 혁신에 있어서는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존의 어떤 업종에다가 IT가 지금 같이 붙는 게 보통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비교해보면 제조업에 IT가 붙고 금융업에 IT가 붙고 그죠? 이렇게 IT가 붙는데 가장 그 IT가 붙어서 그 경쟁력이 기존의 어떤 그 업종하고의 그 경쟁을 통해서 갈 때 기존 경쟁력이 떨어졌던 데가 실은 저는 금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제가 어떤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 토스라는 기업이 있고 우리나라 은행들이 있을 때 보면 이 토스라는 데는 금융기관이 아니죠. 하지만 현재 지금 그 토스가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지금 그 국민들한테 퍼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 제가 뭐 이건 구체적인 예를 다 들긴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그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어떤 금융기관이 아닌 데서 그 어떤 그 혁신적인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다른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데 비해서 훨씬 더 앞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 있는 어떤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는 것이 더 훨씬 보면 효율적으로 시장이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